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3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지난주 방송 들으시면서 지역 예술인분들에 대한 소개를 또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죄수가 엄청나게 나온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차 지난주에 오셨던 극단 유혹의 강현규 배우님과 한지은 배우님이 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또 좀 까불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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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극단 유혹의 우리 강현규 배우님과 한지은 배우님을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드리도록 뭘까요?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난주에 그 극단 유혹이 사실은 안산 곳곳 뭐 때로는 예술의 전당 공연장, 때로는 어떤 야외 무대 등등에서 공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던 이제 청취자분들 많았을 텐데, 극단 유혹이 몇 년이 됐는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혹시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나요? 그렇죠. 소개도 했었죠. 처음에 소개할 때. 네.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못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단원 FM은 각 방송마다 청취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골라 그렇죠. 듣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유혹의 그 탄생에 어떤 서사가 숨어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지난주에 또 흥미진진한 방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방송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자면 2007년도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구자흥 관장님 그때 오셨을 때 시민분들이 연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8월에 주부 연극교실, 9월에 성인 연극교실, 10월에 직장인 연극교실을 열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연극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극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극단을 만들고, 그걸 앞장섰던 팀들이 이제 주부 연극교실이었는데, 한지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인 연극교실 들어왔다가 우리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유혹분들이 함께 할래라고 손을 내민 거죠. 그렇죠. 유혹을 했죠.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네. 행복한 연극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 유혹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또 어떤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또 유혹은 또 어떤 작품 세계들을 지금까지 창작해 왔는지,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12월 22일 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출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관심 갖고 있다가 공연까지 관람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공연이 어쨌건 연극협회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안산 연극협회 소속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안산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같이 연합 공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네. 거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취지인데 그래서 연극협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이번 주차 방송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2월이 되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라고 하는 거는 7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내용을? 네. 네. 이거를
이 프로젝트는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렇군요, 당시에 그렇군요. 제가 이제 거기 사무국장이어서 네, 뭐 네, 이렇게 네, 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산울림 소극장에서 네, 네. 고전극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참 좋아해서 많이 보러 다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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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도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 고전을 가지고 꼭 그대로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좀 변형하고 현대에 맞게 바꾸고 막 이런 걸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국한되어 있는 협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네네네네. 지역 연극인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거를 이제 올리게 됐죠. 근데 네, 그러니까 공연하는 작품이 고전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네. 근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연극협회 이제 그 내외를 네. 넘나들면서 네, 지역 같이 연극인들과 연합으로 함께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지은 배우님께서 기획한 프로젝트구만요. 네. 네, 말 나온 김에 산울림 소극장의 고전극장은 정말 좋은 기획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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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제 산울림 소극장의 고전극장을 가끔씩 가서 보곤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극단 동네 풍경의 동물농장 너무 재밌게 봤죠. 너무 재밌게 봤죠. 보셨죠. 네. 네, 정말 그 작품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이두아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네. 이두아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이 너무 이두아 배우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좀 복서였나요? 우직하고 앞만 보고. 맞아요. 그때 정말. 복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복서 역할을 했는데 정말 이두아 그 자체를 연기하는 이두아 배우를 보는 듯한 느낌. 정말 우직하고 앞만 보고 참 이렇게 그 충직한 이런 배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연극협회 사실 제가 방송을 이제 말하자면 진행하는 DJ는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모든 시군 지역마다 예술하는 예술인분들이 모여 있는 그 예술 연합 단체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예총 안산 연극협회는 이제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연극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진행하는 저는 이제 김태현이라는 저는 이제 안산 민예총 이제 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연극을 하기 때문에 연극협회 사람들하고 민예총의 연극인들하고는 협업을 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연극인들끼리의 또 어떤 끈끈함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참 연극협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늘 궁금합니다. 안산 연극협회가 어떤 또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 계신지 늘 궁금한데 안산에서 연극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안산 연극협회에 대한 소개를 좀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협회가 지금 한 30년 넘게 되었는데 그렇죠. 네네. 어찌됐건 연극이 그냥 자기들만의 이렇게 뭐 장기자랑의 장 이거보다는 이 공연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소속감과 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모토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안산 연극협회가 시민들이 이제 관객으로 참여해서 좋은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해마다 진행하는 약간 그 연간 그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소개를 좀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4월 정도에는 대한민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에 안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게 있고요. 대한민국 연극제의 경기도 그 경기도 예산 같은 거군요. 네. 광역 단위 예산에 이제 참여를 하는군요. 네. 4월? 네, 4월 정도에 항상 있어요. 네. 그게 있고 그리고 9월 정도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연극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게 코로나 전에는 진짜 학생들이 참여도도 엄청 좋았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즐거워했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의 그런 끼와 열정을 발산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어가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같이 해냈다는 연합감도 느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 아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없앴잖아요. 연극부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동아리 연극반의 힘은 사실 선배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 윗선배 혹은 두 학년 윗선배가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니 선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이거 부활되기 그래서 어렵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협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사회를 했지만 이 청소년 연극제를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어려울 테니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기획을 다시 해봐서 하자. 없애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어.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면 학교마다 연극부가 많이 자기 활동이 사라지고 그럼 청소년들이 연극하고 싶어도 연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연극제가 부활할 때까지는 청소년들이 연극을 배울 수 있는 네. 혹은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전환해보는 네, 것도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네네 한번 네. 이사회에서 논의를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학교 내부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어렵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강사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네네네. 그런 부분도 조금 한 1, 2년 정도는 조금 해주면 그다음에 맞아.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 협회로 와서 함께 참여할 네. 수 있는 워크숍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프로젝트를 열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안산문화재단도 지금 비성년 페스티벌이라고 네, 해마다 이제 하죠. 청소년이 주제가 되는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안산의 청소년들이 연극할 수 있는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네 고등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네. 안산문화재단이 예산을 조금 내고 안산 연극협회가 강사를 좀 내서 한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한 5군데 정도를 전략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영업발 네.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좀 네, 하면 네. 어떨까? 좋은 생각. 네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안산문화재단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한번 이런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에 그 안산 연극협회가 했던 청소년 연극제에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든 고등학생들은 생각나지 않지만 좀 유명자 했던 애들이 강서구 연극반 애들, 뭐 네. 디문고 연극반 애들, 그렇죠. 약간 유명자 했던 애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네.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선생님이 잠깐 다른 학교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아, 다시 그래서 오셨어요? 이제 어. 또 내년부터 호기가 왔네. 네 내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어. 협회에도 좀 도움 요청도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방을 그러니까요. 열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9월에는 이제 청소년 연극제가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네. 아마추어 대회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협회원들은 참여를 못하지만 아마추어 극단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추천선을 내주시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마추어 연극 대회인가요? 축제인가요? 대회예요. 그건 전국 단인가요? 도 단인가요? 경기도 올림피아드 대회입니다. 아, 오케이. 경기도 이제 사업인 거죠. 네, 경기도. 그것도 안산 연극협회가 좀 우리 지역 그렇죠. 시민분들 챙겨가지고 네. 내보내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월 12월. 연합 공연, 연극인의 마을이라고 해서 연극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마을 같은 분위.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연극인의 마을. 네,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지었어요. 잘 지으시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짤막짤막한 이름들은 이쪽에서 짓고 장명소라고 쓰는 큰 걸로. 대본은 이쪽에서 짓고 뭔가 이런 약간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그렇다면은 안산 연극협회는 이제 봄에 그 대한민국 연극제의 경기도 대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전국 대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몇 월쯤 하나요? 4월에 하면은 본선은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아, 한 8월에 할 때도 있고 8월이나 9월쯤에 네. 네네네 할 때도 그렇게 있고 네. 그쵸. 네, 대회는 그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안산연극협회는 도대회 같은 데 나가면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성적 같은 걸 좀 어떻게 좀 받습니까? 그렇죠. 항상 네네네. 입상권은 다 들고요. 네네네.
대상도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렇죠. 어머.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농토. 2018년도에 농토로 대상 받았고 그리고 21년도에도 대상을 받아서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라면 경기도대회 대상. 네. 그래서 본선에 경기도 나가서 1등으로 딱 전국에 그쵸. 출전하는구나. 근데 이게 경기도 대회가 치열한 게 다른 도는 그래도 참가팀이 몇 팀 안 돼요. 근데 네네네. 경기도가 31개.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거죠. 30개면 거의 장난 아니구나. 제가 본선에 그래서 진출하기가. 인천광역시가 너무 부러웠어요. 어머나.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그냥 극단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시 안에 있는 극단이 그렇네. 그냥 그 안에서 뭐 5개, 6개에서 그 대회를 치르더라고요. 아니 이거 한국 연극협회에 제안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경기도를 쿼터제를 남북으로 좀 나누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도 여러분들 대륙별로 그렇죠. 출전 저희는 두 팀 잘해야 줘야죠. 하잖아. 그럼 두 팀 경기도는 줘야지 최소한 경기도는. 2팀은 줘야지.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네. 어떻게 추진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한국 연극협회가 좀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연극협회가 경기도에 2팀을 뽑아주는 게 먼저일지 경기도가 남북도 분도가 되는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또 해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또 생활 연극인들을 위한 작업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를 위한 그런 작업들 그 맨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연극인의 마을로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연극협회에 또 이렇게 그 역사성 있는 극단들이 있잖아요. 소금 창고라든지 예지촌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세 극단이 가장 역사가 좀 길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 외에 또 혹시 뭐 협회에 있는 극단들이 또 뭐 극단 자체가 협회 소속인 거는 없고요. 이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회원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극단 소풍도 거기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연극협회의 회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인 개인으로 네네. 이렇게 네. 참여하는 구조군요. 저도 언젠가 기필코 안산연극협회에 가입하여 네, 그 시일이 빨리 오기를. 네 그렇습니다. 회비 얼마죠?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회비를 좀 내면서 안산연극협회 회원 꼬마 새내기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그 안산연극협회의 따뜻한 연극인의 마을이 12월 21일, 22일 또 공연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은 선생님께서 선택한 노래입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곡을 선택하셨는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뭐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네. 이렇게 연극을 오랫동안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네. 그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본 내 모습이 낯설다. 네네네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듦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인생이 정말 맞는 게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던 인생은 뭐냐면 이렇게 길게 녹음할 줄 몰랐을 거예요. 스튜디오 와가지고 참 알 수 없는 인생이죠. 자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곡, 역시 명곡은 오래갑니다. 아, 이렇게 명곡이 오래가듯이 오래가는 극단은 또 명극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극단 유혹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밝고 명랑하게 또 이제 연극에 대한 이야기, 연극 협회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 시점에서 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또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조금은 울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은 그 7월 말쯤에 제가 이 문화랑 예술이랑 녹음 스케줄을 이 두 분, 강현규 배우님하고 한지은 배우님하고 녹음할 스케줄 잡았을 때 좀 우리 안산의 연극인 중에 되게 중요하신 분 한 분이 안타까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겨서 결국 녹음 일정도 취소하고 두 분은 그냥 빈소에서 2박 3일 계속 봉사하셨고, 저도 이제 문상을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안산 연극협회 지부장님이셨던 염상태 지부장님이 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분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또 빼고 갈 수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또 안산에 또 연극도 열심히 빚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염상태 선생님, 여러분들 두 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누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나이 많은 제가 먼저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제가 염 선생님하고 만났던 거는 그때 2014년도에 그 1등급 인간이라는 작품으로 그 대한민국 연극제 경기도 예선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뵙게 됐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염 선생님도 처음 하셨던 연출이셨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셔서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불러서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만데 염쌤 하는데
제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목국으로 했던 것들을 정말 체계화 시켜주고 어떻게 연극을 해야 되는 거고 연극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던 정말 사회에 나와서 맡던 스승님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연극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연극에 열정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연극에 열정이 너무 많으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총에서 뭘 맡으셨다 그러면은 예산을 초과하는 무대를 만드시고 그거를 자비로 쓰시고 그래서 늘 그래서 너무 열정이 많아서 돌아왔을 적에도 그 다른 행사를 준비 중이셨는데 그게 네네네.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조 회장님이 다른 걸로 예산을 또 올려서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염 선생님이 그 돈을 받으시면 당신 주문은 들어갔겠냐. 분명히 무대를 키웠을 거다. 네, 그랬어요. 그분한테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완성된 무대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네네.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연극에 대한 열정은 누구만도 좋으셨고 또 그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되게 좋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저보다 3살 많으셨는데 저한테 반말하는 걸 본 적이 없으세요. 늘 연규 씨 연규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했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술 드시고도 뭐 한 번도 그렇게 저한테 하대하거나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젠틀하신 예. 분이셨네요. 예. 그런데 뭐 저희들한테는 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남자 후배들한테는 때는 또 야이 녀석아. 그렇게 하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다른 지역 가서 또 연극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원으로 이제 불려가게 돼서 연극을 하면 내가 참 잘 배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기본적인 뭐 시선 쓰는 법이라든가 뭐 호흡하는 법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저는 정말 다 염 선생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가서 제가 연극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기본 것들이 안 돼 있는 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있죠. 그래서 제가 내가 안산에서 연극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살면서 지금 많이 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염상태 연출님, 지부장님이 연극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연기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을 약간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전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연습하다가 온 공연에 대한 얘기할 때 지금 연출님께서 염상태 선배님하고 이제 학교 선후배 네, 관계, 시립대 그게 서울 시립대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한 달 동안 몸을 만드는데 뭐 치중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작업 스타일이셨군요. 그리고 지부장님 자체도 또 네. 배우셨고 우리가 네, 잘 아는 네. 7번가의 기적인가요? 7번 방의 선물, 7번 가의 기적. 7번 방의 실제로 선물 하셨어요. 아니야, 그렇죠. 선물. 감옥이면 7번 방의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네. 거기서 교도소장으로 나오셨었어요. 맞아. 그래서 영어도 가끔 출연하시고 맞습니다. 네. 본인 자체가 배우셨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배우에 대한 애정들도 되게 많으셨죠. 네. 항상 보면 그 선배님은 진짜 연극에 올인하느라고 자기 몸을 안 돌본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네, 항상 정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랬던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떻게 한지은 배우님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저도 연기 언니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염 선생님한테 거의 연극을 다 배운 거죠. 특히나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연출부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12년도부터 네. 계속 조연출로 이제 참여를 같이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는 법, 이런 눈이 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 같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놓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막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했던 것들이 네네네네. 안 계시니까 그게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도 남거든요. 뭐 친해지는 과정에 나온 거라 죄송으로까지 연결 안 시켜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선생님하고 연출부 작업을 많이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맨날 투덜거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게 배우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스텝만 시키냐. 이게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양분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별망성 예술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제가 별망성 예술제 조연출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선생님의 이제 부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그 자리를 해서 그 예술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게도 잘했어. 뭐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었고 평가도 좋았어요. 평가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이름만 떠올려도 약간 두 분에게는 눈물부터 나오는 그런 존재이신 것 같고 그 예기치 못하게 어쨌건 타게 하셨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하게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서 한지은 또 우리 배우님은 연출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었고 그것이 또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본인 스스로는 또 어쨌건 성장하는 기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염상태 선배님 하면 뭐 다양한 작품들 많이 연출하셨지만 가장 좀 규모 있게 한 것은 별망성 예술제 해마다 별망성 예술제라는 게 개막 공연을 항상 하셨어요. 주제 공연을 항상 연극협회가 맡아서 제작을 했잖아요. 제가 매번 못 가봐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공연되었던 별망성 예술제의 개막작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커다란 틀은 매년 해왔던 거에서 바뀌진 않지만 그 큰 산맥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용이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같이 콜라보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극 속에 녹아서 같이 가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부연 설명 좀 하자면 그 전에는 약간의 그 주인공이 좀 있어서 주연 배우들로 이어졌다면 올해는 그 별망성 자체가 그 항쟁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망을 쌓게 해서 성을 쌓게 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중들, 그러니까 민초들이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 어려운 거를 잘 이겨내는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무용지부, 성악지부, 뭐 국악지부가 무용도 들어오고 음악도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잘 만들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었어요. 호평이 나왔던 작품. 군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맥락을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별망성 예술제는 안산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 손에 꼽는 대규모 축제이고 매해 가을에 열리는 축제이고 요즘엔 선부광장에서 주로 열리죠. 네네. 선부광장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이름이 별망성 예술제이기 때문에 안산이 품고 있는 별망성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에 얽힌 이 역사적 사실을 좀 내러티브 로 두고 거기에 이제 예총의 각 지부들의 어떤 다양한 장르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꾸며진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별망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쟁 우리 강영규 배우님께서 얘기했듯이 항쟁입니다. 어느 항쟁? 대몽 항쟁 맞죠? 네. 삼별초. 그게 고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을 쌓은 건 조선 초기. 삼별초가 와서 대몽항쟁을 했던 그 전부터 이게 계속 역사가 있긴 있었는데 별망성을 습조한 한 것은 조선 초기. 그러면서 그 어떤 존재가 됐건 간에 이제 왜구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여말 선초는 특히 왜구의 침이 제일 많았던 곳이었고. 그래 여말 선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여말 선초 때는 왜구들의 침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본격화하면서 막기 위해서 별망성이 축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에게는 연극에 대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구장 관장님이 연극의 시작을 열었다면 연극의 기본을 다져준 사람이 염상태 그렇죠. 선생님이 되겠네요. 구장 관장님이 씨를 네. 뿌려주셨고 네네네. 염상태 선생님이 물을 주셔서 저희를 자라나게 잘 해주셨죠. 보여주셨지. 그랬구만요. 참 중간에 또 김태현이란 분도 또 자연인 그렇죠. 자양분 햇빛도 쬐어주시고 광합성장밖에 안 하고 저는 그 극단 유혹분들하고 더 많은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주 짧은 시기에 그저 한번 이렇게 도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좋은 인연 그 작품 그쵸. 제작할 때 되게 좋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참 안타깝게 또 연극인 한 분이 또 우리 곁을 떠났는데 이후에 이제 이분의 뭐 연극 세계라든지 이분이 어쨌건 안산 연극협회를 기반으로 해서 안산을 어떻게 연극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뜻은 살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길게 하진 않았지만 되게 좀 울림 있게 얘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노래를 안 듣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래를 좀 듣고 또 다른 좀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염상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게 있으신가요? 염 선생님이 네. 그 하셨던 거는 네. 별만제 개막식 공연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은 그 최용신의 그 일백에 따른 상록수에 대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요. 그 중에 그렇죠. 가장 큰 네. 게 그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었던 상록수 작품이 있어요. 네, 2015년도에 했던 아, 상록수 그래서 연가라고 그거를 꼭 상록수 한번 연가. 다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뮤지컬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돼서 그래서 저희가들 우리 내년에 꼭 해봐요. 그래 내가 내년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예산을 끌어들여서 해볼게라고 그 다짐하셨던 게 너무 지금도 제가 서운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유작이라고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조금 그런 욕심이 그때 있습니다. 그 상록수 연가 뮤지컬 그 작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뭐 몇 회 공연하고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아깝고 작품. 상록수 연가를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그래서 열리는 상록수 문화제 때 이 기회를 들어서 또 같이 또 이럴 때 예총과 민예총에 또 그렇죠. 같이 콜라보로 네네네. 해주면 더 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예총에도 훌륭한 젊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네. 상록수에는 정말 많은 젊은 배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서 염상태 선배님의 유작인 상록수 연가를 예총과 민예총의 연극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최용신 기념관 우리 학예연구사 선생님 내년에 열리는 상록수 문화제 때 꼭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예총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우리 연극협회의 또 소중한 연극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상록수 관련된 작품도 참 많이 하셨고 김홍도 축제 그렇죠. 김홍도 축제도 3회 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그렇죠. 기반을 다지셨죠. 그렇죠. 그 형님의 그 발걸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저도. 지금 김홍도 축제가 네네네. 공식 축제가 돼서 된 거는 2018년도부터이지만 네네네. 그 전에 김홍도 그 전시관 미술관 이게 중앙동에 있을 때요. 네네네. 그때부터도 이미 그쪽하고 이제 짧게 그런 김홍도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원미술관이 중앙동에 맞아요. 있을 때 그때 그게 단원미술제 같은 게 열리면 그렇죠. 그때 제가 조연출로 처음 갔거든요. 그게 그러셨구나. 2012년도였어요. 그게 네네네네. 그때 가서 네. 그때도 이제 김홍도 대원이라는 그렇게 해서 음. 마당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맥을 계속 잡고 계셨던 거죠. 그렇네요. 쭉 오시다가 이제 2018년도에 공식 축제가 되고 축제가 만들어지고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김홍도 축제입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극협회나 염상태 형님한테 되게 좀 뭐 고맙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했던 거는 그 우리가 좀 억지로 나누자면 연극협회는 이제 주로 무대극 중시하시고 약간 여기 좀 민극협 쪽은 약간 마당극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형식적으로 필요하면 마당극도 이렇게
과감하게 좀 연출하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별망성 예술제는 이거는 버라이어티 집체극 아닙니까? 네. 네. 야외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대단한 예술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 선배님이 또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어쨌건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안산시 문화예술가 최용신 기념관 학예연구사 선생님, 네, 내년에 열리는 상록수 문화제때 상록수 연가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어떤 노래? 이게 회상 가나요? 네, 왠지 염상태 형님을 회상했던.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오늘 네. 자꾸 회상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옛날 기억들이 소환되고. 그렇습니다. 염상태 형님에 대한 네. 회상이 있었기 때문에 회상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네. 이 산울림의 회상. 네. 뭔가 사실은 처음에 노래를 미리 골라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분이 듣고 싶은 노래를 이제 골랐어요. 근데 이제 참 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보니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주차 두 번째 방송도 참 이렇게 이 연극협회 얘기하고 염상태 영국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또 44분이 훌쩍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얘기 이제 해야 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또 밖에 없다. 그래서 빠르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또 극단 유혹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강현규 배우님은
유혹 작품 중에 가장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좀 최애 작품이라고 좀 꼽을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앞에 계셔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청이 날다. 아, 왜냐하면 이 작품이 네네네. 단순하게 그 효를 이야기한 작품이 아니라 네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장애인 부모를 둔 그런 그 아이 소녀 가장? 소녀 가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인신매매까지 간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종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네, 있는 얼마 전에 것들. 넷플릭스에서 다큐 나온 것도 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고 네.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뭐가 있을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쓸 것이 없다는 어떤 청년 그런 취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달랐었고 맞아요. 또 거기에 또 잠깐씩 또 뺑떡 엄마 그래서 그 아이 유기하는 이야기들을 그때 한창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같이 다루면서 어떤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총체적인 그런 작품이라는 거를 새로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심청전이 아니라 네, 저희가 네, 이 네,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맞습니다. 재해석을 하면서 네. 정말 재밌게 만들었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코러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이 역할 저 역할을 네, 다 네.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네, 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끼리는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작품 1위가 청이 날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 제일 애착에 가는 건 청이 날다. 아. 네, 같이 기획과 공동 연출해 주셨던 모든 걸 다 해주셨던 우리 네. 김태현 선생님이 앞이 아니라서 드릴 말씀입니다. 네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청이 날다를 만들던 때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 고전은 물론 워낙 고전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효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세우면서 그 심청으로 하여금 희생만 강요하는 그렇죠.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야라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여성 극단 입장에서 좀 뒤집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고 어디 그러니까 좀 왜 내가 이게 희생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마음을 잘 그 깊이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애정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바라보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작가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안양인가? 그 어민희 작가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썼던 작품 중에 콩쥐 물독을 깨다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사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아서 제목만 딱 듣고 와 이랬었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른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물독을 깨는 결정을 하기가 여성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전복이었고 짜릿했고 그런 약간 것에서 청이 날다도 좀 접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지은 배우님은 또 유혹 작품 중에 최애 작품이 무엇일지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청이 날다 물론이고요. 네. 그 연습하는 과정, 공연하는 네네. 과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청이 날다도 좋고 네. 저는 유혹하고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원투로 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창작극으로 했는데 네.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게 본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네. 꺼내놓고 네. 나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네네네.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제 자체가 좀 소심한 편이라 제 얘기 꺼내는 걸 두려워해서 네. 못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1, 2편 할 때 다 못 꺼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아쉬우니까 여기에 책이 더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래서 그 유혹하고픈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뭐 시시한 이야기 같지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별반 그럼요. 다르지도 않고. 네, 닮아 있고. 닮아 있죠. 네. 우리 서로는 다 닮아 있는데 그쵸. 그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같이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유혹하고픈 이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러면 욕하고픈 이야기 3편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겠네요. 그러게요. 3편을 지금 하자고 재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아직 쏟아내지 못한 나의 이야기를. 혹시 그 네. 1편, 2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네네네. 단원 FM이 있습니다. 네, 찾아서 저희가 들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단원 FM 채널 들어오시면 유혹하는 낭독극장 네. 살펴보시면 작품이 있으니까 꼭 네. 들어보시기 1회편에 바라겠고요. 있습니다. 저희가. 1편에 네.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강양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했던 작품 말고 이렇게 관람했던 작품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두 분은 이 한 해 동안 관람한 연극편이 굉장히 많은 이 페이스북 타임라인 보면은 와 이분들은 대학로에서 사네 이제 뭐 이상하게 들 정도로 공을 많이 보실 텐데 봤던 작품 중에 가장 좀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작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산 아트홀에서 했던 건데 그 왜 여자 강수정 나는 김수정입니다. 아니 김수정 연출이 한 건데요. 네네네네. 그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과 남성이 바뀌어진 그거 제목 이갈리아의 딸들이요. 이갈리아의 딸. 그 혹시 신세계? 네, 극단 신세계요. 그 작품이 2시간짜리였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남녀의 성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여성이 모든 걸 다 주제를 하고 딸을 낳아야 되고 모든 거는 다 여자가 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얘기죠. 네. 그런 걸 본 그 작품을 근데 굉장히 리얼하게 되게 잘 만들었었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게 해서 너무 재밌게 잘 봤던 작품이었고 또 하나는 그 원로 배우님들이 하셨던 제가 우리 딸이 예약을 해서 봤던 건데 그 햄릿 그 다시 했을 때 이제 윤석화 씨랑 뭐 유인촌 씨가 햄릿하고 원로 배우들이 손숙 씨랑 했었을 때 제가 갔는데 물론 배우들이 연기도 좋았고 그 60 넘은 윤석화 씨가 하는 그 정말 20대의 역할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장 깼던 게 뭐냐면 연극이 다 끝나서 배우들이 나갔는데 저희가 있던 데가 무대였어요. 네, 그 국립극장에 끝나고 보니 저희가 무대에서 같이 그 연극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 막이 올라가고 어디로 나갔냐면 객석으로 나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다 무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석을 다 무대 위에다 만든 거였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센세이션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공연 보는 동안에 몰랐구나. 몰랐죠.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다 가려진 상태에서 그냥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를 들어가면 들어갔었으니까 끝난 다음에 안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게 연극이구나라는 거를 줬던 작품 그 두 개가 지금은 일단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갈리아의 딸들. 그건 정말 강추입니다. 언젠가 또 하게 되면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이갈리아의 딸들은 꼭 보세요. 정말 강추하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복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고 들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미러링 기법이라는 게 바꿔서 사색해볼 기회가 전혀 제공받지 못하니까 한번 바꿔서 사색해볼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상 속에서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인 기법, 물론 이제 경중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인 기법으로 미러링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 또 그런 작품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극단 신세계 김수정 연출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신세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한지은 배우님, 또 봤던 작품 중에 가장 최애 작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시구와 복수.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다 봤어 그래. 너무 좋아. 텅 빈 무대에 어떠한 장치도 별로 없는데 그 긴 서사를 배우들이 그냥 다 채워가고 그리고 이렇게 미장센으로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연출법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시구와 복수의 씨앗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긴 서사를 그냥 막 보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연출을 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되게 관객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관객들이 늘어지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연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거는 명동예술극장에서 봤던 건데 이 불안한 집 5시간짜리예요. 5시간짜리 작품. 인터미션이 2번 있습니까? 네, 2번 있었는데 그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네네네. 이렇게 새롭게 각색을 해서 네. 나오는 건데 이 불안한 집이라는 게 그게 어찌 보면 그 그리스 비극이 그 집안에 일어나는 비극이잖아요. 막 집안에서부터 해서 이게 깨지고 막 그런데 그거를 현대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때 있던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이러한 불안한 집 그리고 불안한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런 거 그걸 보다 보면은 여자아이 그 어려서 죽은 동생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처럼 이렇게 계속 아무 말도 안 해요. 네네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대사도 없고 지나가기만 하는데 관객들은 계속 제가 뭔가를 이 집을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걔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그게 다 내 내면에서 온다는 거죠. 그거를 딱 맨 끝에 이게 딱 나오는데 그래 모든 것들 모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외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해서 그래서 5시간이 진짜 지루하지 않게 너무 잘 봤던 거예요. 이 음향이나 연출이나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너무 훌륭했고 관객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5시간을 중간에 도시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참 좋은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끝에 보면 현실 장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정신과 이게 상담 의사가 자기도 그런 정신 강박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창문을 닫혀 있는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이 사람이 극복을 했을 때는. 근데 자기가 다시 뭔가 이게 불안이 오면 이 창문을 닫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그게 것들을 연출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게 봤던 작품입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나의 어떤 지금 심적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되게 요즘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가 되면서 자기 마음을 내가 잘 보살피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하게 또 제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야, 이 뭐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강현규 배우님 연극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내면의 치유? 그러니까 저는 그 연극을 안 했으면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이 정도의 그 인격을 갖게 된 건 그나마 연극이 주는 힘이 아니었는가.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를 생각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유혹하고픈 이야기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어떤 저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극을 통해 제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제 같이 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연극을 보여주길 말 하지 말고 이번에도 저희 그 작업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걸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성장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표현한 내용들로 놓고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술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아무튼 이 1회를 보시면 됩니다. 네, 1회를 보시면 2회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내면을 치유하는 힘이 연극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연극을 한다. 한지은 배우님 연극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마약 같아요.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연극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의 치유는 이제 그거는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그렇지 않다면 할 수가 없겠죠. 지속적으로. 근데 웃긴 건 제가 마약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렇게 치유를 받으면서도 어느 순간 나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걸
이게 정말 뽕맛을 맛보면은 요거 안 끊어진다고 요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번 네. 연말 되면 안 할 거야 했다가 다시 또 저기 되면 또 하고.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게 나 혼자만 치유받지 말고 이거를 이제 같이들 이렇게 막 이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유혹 또 협회 같이 연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극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여기서 치유받고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연극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연극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문득 생길 수도 있고 과거에 또 연극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가 잠시 잊었다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게 자극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극단 유혹은 단원 모집을 늘 항상 늘 상시합니다. 상시 모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유혹분들과 함께 나도 연극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극단 유혹에 그 가입될 수 있는 프리패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강현규 배우님, 한지은 배우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간지 몰랐어요. 벌써 1시간이 넘어가는데 뭐 소감 얘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네. 방송 즐거우셨죠? 그럼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후에 내년도 유혹의 활동이 되는 것들은 또 유혹의 또 단원 FM 공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낭독극장 통해서 내년 이제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면은 청취자분들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문화랑 예술이랑 이제 37번째 시간 마칠 텐데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못한 얘기 중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리로 옮겨서 하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유나의 25, 21 강현규 배우님께서 추천해준 유나의 25, 21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